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 다락방. 이 시간에는 학교 안팎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삶의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희망연결센터 서경 센터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센터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서경입니다. 저는 희망연결센터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학교라는 그 울타리 그 안팎으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네. 삶의 의미를 중심에 두는 로고세라피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삶의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혼자 애쓰고 계시는 부모님들하고도 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또 교육 현장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네.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조금은 낯선 로고테라피 관점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네, 학교 안팎에서 그 아이들 만나고 있다는 거 안에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이제 그 친구들이 가는 데가 주로 대안학교라든가 이런데 유탁형 대안학교가 있어요. 네, 네. 그 인천의 치유형 대안학교라고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친구들을 2017년부터 매주 아. 1회씩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로고세라피가 좀 낯서시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빅터 프랭클 박사라고 해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면 또 많이 네, 알고 네, 계세요. 네, 네, 네. 죽음의 수용소 저자이시기도 하신 그 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우스비츠 포로 수용소 생존자이시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고 신경심리학자이세요. 근데 이제 네. 빅터 프랭클 박사가 창시한 심리학파고 여기에 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그리고 온전히 한 사람을 볼 때 드러나는 문제나 어떤 현상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그 내면의 질문, 그 내면의 질문을 바라보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네. 이분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의 생존자 하면 벌써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이 인식과 어떤 죽음에 대한 의미와 이런 것들을 그쵸. 네, 받아들이는 게 완전히 다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깊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그 시선으로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문제 행동이라고 부르는 모습들도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학교를 이제 거부하고 네. 또 때로는 말도 거칠고 또 무기력한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쵸.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사실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볼 때 우리가 문제 행동이라는 얘기부터 우리가 좀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문제 행동이라고 딱 정의하는 순간 너는 틀리고 내 말이 맞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면 너무 힘든 거고 로고세라피의 관점에서 보면 질문이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만나보면 거의 네. 예외 없이 아주 치열한 질문들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요.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 안에는 정말 싫은 거가 아니라 왜 싫은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렇죠. 네. 살아내고자 하는 어떤 삶의 이유들이 있어서 그 네.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아이들이 품고 있는 열망을 조금 우리가 정말 잘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제가 이제 부모님들을 만나 보면 저는 이제 그 문제 행동은 있잖아요. 네,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문제는 없다라고 표현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 네. 영상에서 이제 그걸 이제 전하면은 어머니들이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제가 뭐라고 했죠라고 하면 문제안은 없다고 했는데 나쁜 아이는 없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네. 저는 분명히 문제안은 없습니다라고 표현했는데 나쁜 아이는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머릿속에 이미 부모님들 어른들이
문제아는 나쁜 아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네, 거잖아요. 판단을 딱 네, 해버리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센터장님이 음, 그들을 설득시킨다는 게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이라는 게 네. 좀 어떤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요? 학교 가기 싫어하고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추세잖아요. 네, 근데 네, 가만 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학교 가야 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건 학생으로서 삶의 의미를 정말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질문들인데 그렇죠, 그걸 안 그렇죠.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만나보면 자주 겹치는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나는 뭐 먹고 살아요? 선생님 뭐 해 아, 먹고 살아요? 네, AI 시대잖아요. 이제는 GPT도 해요. 걔가 상담도 한대요. 저는 하는 거 없어요. 걔 그림도 그린대요. 네, 네, 예. 근데 그렇죠. 이 세상에서 로봇도 일하는데 그럼 난 뭐 해요? 엄마가 나 잘하는 거 하나도 없대는데 이런 음, 질문들에 겹쳐지는가 보면 근데 그걸 거꾸로 보면 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선택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1등부터 꼴등까지 저희는 등수 매기는 걸로만 아이들을 세워놨었으니까 네, 네, 아이들의 이 질문이 오히려 더 실존적이고 살아가는 되게 필요한 건데 네, 그러니까 네, 이걸 네, 단순히 우리가 투정이나 반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하고 삶의 방향을 동시에 묻는 아주 실존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네, 교육 네, 현장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것들의 해결책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센터장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아낼 수 있잖아요. 할 수 네, 있는 기회를 만들어 네, 주잖아요. 네, 사실 그런 기회조차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볼 때는 참 하고 계시는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질문이나 감정들을 청소년들을 말로 잘 이제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이 행동으로 이제 먼저 나타나게 되잖아요. 요즘 애들 그렇죠.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이럴 때 이제 어른들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어떻게 좀 케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처럼 나쁜 아이란 얘기 네, 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청소년 행동을 고쳐야 할 문제를 딱 보면 나쁜 아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이 먼저 밖으로 나오는 방식이구나. 네, 네. 청소년들은 아직 미완성적인 이제 성인으로 가는 시기에 되게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네. 혼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다 하지 못하고 그 청소년 시기에 그 안에 뜨거운 그런 여러 가지 네, 열망들이 네. 먼저 밖으로 나오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을 멈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네. 행동이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뭔지를 그렇죠. 읽어주는 연습이 네. 사실은 저희가 너무 부족해서 네. 그런 연습을 좀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끔 이제 이게 SNS를 받고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게 그냥 본인이 하는 행동, 본인이 하는 말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고 네. 답답하다고 음. 자신도 나도 나를 뭐 이해 못 하겠다고 그렇죠. 이렇게 네. 표현하는 아이들인데 네. 맞아요. 참 그런데 참 이렇게 그런 아이들의 가장 내면에 있는 그런 답답함을 끌어내는 그런 질문을 이끌어내시는 그런 역할들이 참 굉장히 참 대단해 보이시는데 좀 실제 좀 그런 아이들을 질문을 받을 때 좀 당황스럽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요즘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가 다 해버리는데 난 그렇죠. 뭘 해야 되나요? 뭐 네, 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네, 네. 어떤 좀 사례들이 있나요? 답답함이?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수업을 하다 아이들이 그러면 AI가 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네, 그랬어요. AI가 다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인식하는 우리도 되게 중요한데 AI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라는 고민을 안 해. 네, 네, 우리만이 이 자리에 왜 있지 고민을 하잖아. 내가 네, 얼마나 실존적으로 잘 살려고 애쓰는지를 이미 너희가 잘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꼬리가 싹 올라가요. 네, 이제 네, 네, 처음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읽어준 게 되게 중요하고 이제 네, 그렇게 읽지 않으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부모나 교사 입장에서 그 여유를 갖지 않고 이제 음, 조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들은 그렇죠.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저희 시대하고 다르게 우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경쟁을 했다고 치면 아이들은 생각할 때 로봇하고 네, 경쟁을 해야 되고 그렇죠. GPT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아, 내 네, 안에서 이제 그 그렇겠죠. 질문이 네, 네, 그러니까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막 울면서
저도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겠대요. 네, 아까 네, 박사님 네, 말씀하셨지만 네, 내가 네.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네, 굉장히 네. 토닥토닥 안아줬더니 엉엉 우는데 아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이렇게 반복하면 부모님들은 이제 불안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네, 불안해지니까 어른들이 이제 흔히 빠진 어떤 그 함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흔히 빠지는 함정이 행동을 언어로 이해 못할 때 함정에 네. 빠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 저도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만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발 좀 아이들을 향한 불안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네, 네. 언젠가 제가 이제 뭐 성서에서 그런 걸 봤어요. 그 불안과 술 취함과 네. 방탕함이 같은 어떤 맥락의 죄로 본다. 혼재된다. 네.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참 굉장히 그 어른들이 갖고 있는 불안이 아이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데 어른들이 흔히 빠지는 이 함정들이 행동을 언어로 읽지 못하는 것이나 이제 실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듣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어른들이 흔히 빠지는 그런 함정들이 네. 어떻게 언어로 읽혀지지 못할까요? 드러나는 행동에만 보이시는 거죠. 쟤는 맞고 너는 틀리고 맞아요. 나는 맞는데 네, 네, 너는 네, 이거 네. 아니잖아. 네, 왜 네.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네, 당장 서둘러 막 이런 게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예를 들면 많은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 빨리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 경쟁 시대에 그렇죠. 우리 애는 너무 늦고 이 행동은 음. 틀렸고 거기다 학원에서 전화라도 받고 성적 떨어졌다 그러면 엄마들의 불안도는 뭐 정말 최고치가 되는 거죠. 영어 하나, 뭐 수학 점수 네. 하나에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아이들은 더 마음이 숨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드러내는 네, 게 행동의 그 언어라고 했는데 숨어버리니까 그 행동이 가끔 마지막 언어일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 번 신호를 보냈는데 읽지 않아. 그럼 이 감정이 행동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대표적인 예로 그 침묵하는 거 있잖아요. 침묵하고 네, 네. 무기력하는 아이들 요즘 너무 많이 본다고 그렇죠. 할 때 네. 부모님들은 다 우리 애는 게을러요. 의지가 없어요. 네. 노력을 안 해요. 넌 노력을 안 해. 뭐 이러고 좀 일어나봐 막 이러는데 과연 그게 나쁜 행동이고 문제 행동이냐 나쁜 그렇죠. 애냐는 전혀 다른 다르죠. 문제거든요. 네,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얘는 게을러 딱 결정을 하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해도 안 되더라. 네, 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아. 네, 시도했다가 더 못났다고 하면 어떡해.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속에 숨어 있으니까 이미 아이들은 부모들이나 외부에서 보여주는 거에 자기 나름의 결론에 도달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덜 아픈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네. 봐요. 이게 덜 아픈 선택을 아이들이 하고 있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가 아니라 자기 보존 전략을 자기 보호하려고 하는 전략을 하고 있구나로 읽어주시면 네, 네, 네. 그게 조금 더 아이들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행동이 종종 마지막 언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이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네, 그렇죠. 마지막 언어.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그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우잖아요. 네. 김계선 진흥장애. 근데 그게 사실은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게 관심을 둔 게. 그렇죠. 그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네, 이거 네. 생각하면 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긴 해요. 네, 네. 아이들의 행동을 언어로 이해하고 어른들이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계 방향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런 관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사례들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 생겨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느린 학습자가 드러내면서 다행이다 하지만 느린 학습자들을 부모님들의 시선에서는 느린 학습자에 가둬두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몰리다가 대안학교 같은 데 와서도 본인들은 여전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힘듦을 표현하는 방식도 좀 서툰데 그렇죠. 우리
가족들 눈에는 보이고 부모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계 방향을 달라지게 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애가 이제 문을 탕 세게 닫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네. 부모님들이 그러죠. 아, 버릇없어. 야, 너 일로 나와봐. 누구야, 일로 와. 네. 이렇게 다시 네. 부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을 때 아이들이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는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더 얘기하면 나도 무너져요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네. 그랬을 그렇죠. 때 네. 여기서 멈춰주길 네. 바라는데 어머님들이 오히려 더 나가세요. 네. 부모님들이 그렇죠. 부르죠. 음.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어진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 서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간극을 아이도 주고 있다라는 걸 조금 읽어주시면 네. 그래도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안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버릇 없어. 너 뭐야? 다시 나와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로고세라피 관점에서 보면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감정을 더 감내하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 네. 라는 걸 봐주시는 거, 그리고 아직 어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를 네. 보셔야 되는데 네. 행동에만 딱 보면 이제 그렇죠. 어머님들이 폭발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저거는 옳은 행동은 아니니까.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옳은 행동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판단이 되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아이가 이럴 때 건강하게 자신의 의사 네. 표현을 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로고세라피 핵심의 네, 그 철학 네. 중에 하나가, 여러 교육 철학들이 있잖아요. 네. 그 철학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네. 로고세라피의 되게 중요한 핵심 철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문을 쾅 닫고 갔을 때 너의 감정을 네가 표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모님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어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고들 맞아요. 표현하세요. 불안하신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아침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훈련이 필요한데.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실제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서 굉장히 참 어려운 과정을 겪었거든요. 네. 네, 뭐 아이가 자해까지 하고 아,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좀 극단적인 선택도 이렇게 할 정도까지 행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훗날 그 아이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어른 되기 참 힘드시죠?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묵직하네요. 제가 운전을 못했어요. 네, 운전을 하고 조수석에 우리 딸이 타고 있었는데 네. 거의 뭐 한 7년, 8년 정도의 그런 아픔을 겪었던 과정의 아이인데 네. 아빠 어른 되기 참 힘드시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이 뭐냐면 이미 저는 이게 눈물이 터진 그쵸. 상태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아빠 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네. 그 우리 좀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문제 행동만 딱 보면은 바로 즉시 해결하려고 하고 그쵸. 즉시 그 잘못을 네, 이렇게 네.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참 이 기다림의 훈련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애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대안학교에서도 이렇게 보면 기다려주는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호감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보면 네. 내가 널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네. 기다려주고 엎드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해하는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무슨 일 있었어를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네, 자해 왜 네. 했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무슨 일 있었니라고 해서 네, 감정을 네, 물어봐주면 네, 그렇죠. 아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처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나 저나 이제 같이 공감하는 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어른의 시간하고 청소년들의 맞아요, 시간은 맞아요. 전혀 다른 것 너무 같아요. 달라요. 네. 네, 그 이제 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같이 인내하는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그래서 부분이 제일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이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까라고 네. 하는 말씀을 이게 이제 참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같은 행동을 보면서도 이제 이게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로고테라피는. 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예? 맞아요. 이거는 이제 로고테라피는 단순하게 이제 무슨 일반적인 우리가 기술의 발달에 이제 AI 시대에도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아이들 교육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로고테라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네. 예, 같은 행동을 보면서도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 로고테라피. 예.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아까 그 실존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하고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나는 누구지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 있는 네, 후회만이죠.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을 본격 다 하면서 살아요. 네. 엄마 나 누구야 뭐 이렇게 확인까지 하면서 애기들 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거의 안 하고 네.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되게 익숙한 환경에 주입식으로만 줘버리고 네. 그걸 묻어버리니까 질문하는 방법 안에서조차 내가 내 실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 질문을 막아버리니까 되게 실존적으로 아이들이 공허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질문을 어떻게 보냐면 왜 저래? 또 왜 그래? 너 왜? 무슨 일 있어? 왜? 너 왜 그래? 오늘은 또 네, 맞아요. 이렇게 다그치시잖아요. 너무 실감나요. 이제 저희가 맨날 네, 가정에서 네. 겪는 일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네. 일 있었니? 네, 라는 네, 게 아까 네. 박사님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 템포 조금 네. 하는데 질문의 의미가 다르잖아요. 아이의 그러니까요. 감정에 네. 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짐작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긴장이 조금 줄어드는데 긴장도가 높게 오는 아이한테 같이 긴장도 높게 뭐 또 왜 뭘 원하는 거 해주는 거 다 했는데 지금 왜 어쩌라고 이러면 아이들도 말씀하세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아니라 어떤 게 너를 불편하게 하고 있니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네. 너 안에서 일어나고 네 안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런 내적인 어떤 질문들을 아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도 아이도 질문하는 법을 우리가 참 못 배웠구나. 맞아요. 네, 같이 네, 연습해야겠다 네.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그 센터장님께서 케어했던 애들 중에 한 명이 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새벽 1시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1시 정확하게 1시 21분에 네. 교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요즘 들어와서 이유 없이 네. 짜증나고 네.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밤에 계속 눈물이 나고 이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엄마한테 이제 그랬더니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툭 던진 말이 잘해주는데 왜 그러니? 뭐가 부족한데? 그렇죠. 근데 이 말을 딱 하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카톡을 보낸 거예요. 네. 뭔가 이제 자기의 답답함을 엄마가 위로해 주길 바라는데 그렇죠.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네. 옷 좋은 옷 다 사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데 뭐가 부족한데 그쵸.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버리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네. 저한테 문제 카톡이 왔어요. 아. 그래서 참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어떤 아이들의 언어를 센터장님 말씀처럼 한 템포만 늦춰서 저 아이의 저 말 뒤에는 어떤 감정이 있을까. 네. 사실 요게 힘들거든요. 요게. 그쵸.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들이 질문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라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저희는 그런 공부를 해왔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뭐 주입식 교육에 성적 내면 되고 네. 내 아이는 또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어쨌든 겉으로는 더 편한 세상에 그러니까요. 살게 해주고 힘든데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힘든 애들이 호소할 때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질적으로 다가가면서 네. 다 해주는데 뭐 이러면 아이들이 더 또 코너에 몰리는 게 있어요. 그게 그렇죠.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옷을 사주고 학원을 가라가 아니라 옷을 사러 같이 나가서 색깔을 그렇죠. 같이 대보고 네. 빨간 옷 좀 하나 뭐 어떤 색깔이 더 예쁘니라는 질문이 네.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는 질문이 네. 필요한데 살아있는 질문을 하는 연습을 참 많이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센터장님하고는 이렇게 방송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감사합니다. 바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랑 같이 어떤 물질적인 그런 모양이 아니라 그렇죠. 같이 좀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걸 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네네. 부모님들한테 따님하고 자녀분하고 어떤 끈이 있습니까 물으면 그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제일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집에서 그럼 보통 때 뭐 하세요라고 이제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오거나 뭐 이제 장애 친구들이 와도 그냥 쟤는 집 방에 있고 저는 제 거 하고 뭐 저도 이제 밀린 핸드폰 보고 이렇게 진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각의 물질의 편리함 속에서 홀로서는 이제 홀로서기 또 안 되어지는 거죠. 어른들은 홀로 서는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니까 독도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독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있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가장 시끄러운 그렇죠. 이슈가 되는 것처럼 맞아요. 내 아이가 내면에 그렇게 겪고 있는 심리를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가가시는 연습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이때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언제까지 어디까지 받아줘야 되느냐라는 그쵸. 질문이잖아요. 네. 네. 현실적으로 좀 상담하시다 보면 어떤 일들이 있나요? 그쵸. 진짜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선생님 왜요? 네.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이한테도 분명히 이해하고 허용하는 건 명확히 다르다라는 건 네. 인지시키셔야 네. 돼요. 네. 얘들은 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와 네. 근데 허용은. 이제 로고테라피의 관점에서 해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 너도 너의 행동을 네. 이해하고 있지라고 네, 한 다음에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있는 거죠. 맞아요. 그게 뭐냐면 네. 자기 삶에 대해서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책임성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근데 네. 까딱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준 건 허용만 한 거고 그렇죠. 이해받았다는 느낌도 없는데 선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중요한 건 내가 화났다는 건 알겠어. 근데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옳은 건 절대 아니지.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너도 마음이 다치잖아. 대표적으로 그렇죠. 욕이잖아요. 네, 맞아요. 욕은 뇌에서 너한테 가장 먼저 하는 욕이야. 너도 다치고 나도 다쳐. 네.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아, 라고 네.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이제 대안학교에서 애들하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애들이 이제 뭐 욕을 하잖아요. 네, 흔하게들 맞아요. 하면 네. 욕하지 마 그러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아. 제가 특히 내리는 게 뭐냐면 얘들아 말이 너무 거칠어가 아니라 말이 비탈져. 네. 미끄러져 네. 위험해 너무 비탈진데 아니야 그럼 애들이 네 야야야 미끄러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생각하고 말이 비탈지다는 의미는 애들이 알아듣거든요. 네. 내가 이렇게 비탈지면 아. 나도 다치고 상대도 다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지 마의 말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하죠. 이런 말을 하면 아이들이 내가 하지 마 하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존중받고 있는 존재인 거잖아요. 네. 그 존중받고 있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정해 주는 거 그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해 속에서 경계는 분명히 있다. 네. 선은 지켜야 한다라는 걸 네. 알려주면 오히려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느껴요. 네.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이 스스로도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어지는 경계가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선 안에서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니까 더 행동이나 책임감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하지 마라는 그 단어는 너무 익숙하고 그쵸? 쉽게 네. 무시할 수도 있는 네, 단어인데 너무 비탈지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잖아요. 네. 역시 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또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감다락방은 학교라는 울타리 안팎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고요. 삶의 의미를 중심에 두고 있는 로고테라피 관점으로 아이들이 자기 삶의 이유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계시는 희망연결센터의 서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센터장님의 좋은 말씀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 로고인과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